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사회를 맡은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획운영팀 구보현 팀장입니다. 시작에 앞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행복시대 전라남도 정책을 실천하고자 마련한 대회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의 최종 수상자는 전문심사위원과 미리 선정된 온라인 심사단 100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최하는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국민 의례 및 이하 식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인원으로만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영상으로 인사말씀, 격려사, 축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으로는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진희 센터장님, 격려사는 전라남도청 희망인재육성과 고미경 과장님, 축사에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조금은 어렵게 시작하였던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가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본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청소년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청소년들과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성인들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참여라는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현장에서도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센터에서도 청소년을 존중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남도 내 청소년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대회가 전남의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정책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경험을 쌓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소년 여러분과 청소년 전문가들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회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회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전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선생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요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안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항상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훈입니다. 2020년 전남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행복한 변화라는 주제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사회 운영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청소년은 누구보다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제강점기 시절 청소년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3.1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4.19 혁명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까지, 또 최근에는 촛불혁명의 주도 세력이 바로 청소년이었습니다. 새로운 흐름에 맞춰 정부와 함께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 실력 유감없이 발휘해 주십시오. 화이팅! 지금부터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개인, 단체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개인 참가자 발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참가자 발표입니다. 목표 외양중학교 최희윤 청소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교육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최희윤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성교육,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제, 효율적이고 쓸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어찌하여야 할까? 우선 본론에 앞서 성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성교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하도록 받는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성교육은 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남녀 상호간 도덕적 태도, 성적인 현상과 문화적 행위에 따른 건전한 태도, 그리고 성적인 위험과 성병에 대한 교육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점이 되는 교육은 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성범죄에 해당하는 교육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교육 외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제안할 것은 피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피임에 대한 문제 상황과 현황을 보십시오. 왼쪽 자료는 고등학생 여학생이 피임 기구에 대해 알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녀는 피임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며 학교 성교육의 비판에 나섰습니다. 또한 아래 전문가의 의견을 보시면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성공한 비율은 낮지만 피임 교육과 사회적 관심을 요한다고 하였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10대 부모와 임신 계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10대 부모들은 PMS나 실패 혹은 호기심으로 피임 방법을 잘 몰라서 등으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아이에게도 낳은 부모에게도 고통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피임을 잘 하였다면 이렇게나 많은 10대 부모들이 임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9.3%만이 피임을 실천하였습니다. 아래를 보시듯 피임 방법도 점점 불확실하고 피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을 인터넷으로 인한 잘못된 피임 도구 및 피임 방법을 우려하는 방법에 대한 도구와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성교육을 제안합니다. 동성애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현황을 볼까요? 두 번째, 현재 동성애자들이 늘어난 추세를 아시는가요? 이는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다양해집니다. 그중 두 개를 자료로 들고 왔습니다. 다음은 동성애자에게 달린 댓글입니다. 동성애자에게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표현하지 않길 바라며 눈살끝이 뿌려진다. 치료를 받아 정상인이 되어라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혐오를 자유라고 하며 동성애자 혐오를 성매매 혐오와 같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넘치는 우리나라. OECD 주요 국가 동성애 수용도가 보이시나요?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81년에서 2000년도보다 2001년에서 2014년도가 동성애 수용도가 높아진 것이 보이지만 여전히 타국에 비해서는 증가폭도 적을 뿐더러 수용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는 우울과 자살 사고를 겪게 됩니다.
자살 시도율은 47.4%, 자살 생각은 77.4%나 나타나지요. 실제로 그들은 근처에서 직접적 차별 및 폭력을 당한 적, 혐오 표현을 당한 적, 학대 또는 방해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혐오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능동적인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주변인에게 혹은 자신에게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인 동성애를 옳은 교육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병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병이란 무엇일까요? 성병은 여러 종류의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성병에 걸리는 원인은 성관계가 중원인이며 상처, 수혈 등으로도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성병에 대한 교육을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2018년 기준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전체 학생 중 5.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학생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점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병의 주된 원인은 성관계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 또한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실제 10대 청소년 성병 통계를 보시면 10대 환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신데요. 이는 청소년 성관계율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성병의 위험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경고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청소년은 성병 발생률, 성병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안다면 가볍게 끝나기 쉬운 치료를 모른다는 것에 의해 치료를 받지 못해 점점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병은 감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병은 초기 증상이 나타났지만 모른다면 치료 시기도 늦어지고 점점 감기와 같이 기관지염, 폐렴에 이르듯이 성병은 또 초기 증상이 나타났지만 모른다면 힘든 병이 됩니다. 감기는 기초 지식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별것 아닌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는 것과 같이 성병도 미리 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는 청소년의 대변인으로서 이 교육 개편을 요구한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산하였으면 하는 내용은 첫 번째, 피임 교육을 세부화하기, 두 번째, 동성애 혐오 방지 교육 및 성가치관 교육 실시, 세 번째, 성병 예방 교육 실시입니다. 하지만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듯이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고 한 단계 더 진화될 전남을 교육을 위해 무모한 도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이 넘친 전남을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 개인 참가자 발표입니다. 강진여자중학교 윤빛나 청소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여자중학교 윤빛나입니다. 올해인 2020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힘든 한 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점점 코로나19가 심해지는 이 와중에 얻은 가장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바로 멈춘 산업화로 인해 조금이나마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생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 역시 환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시나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라남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라남도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 사항을 시작으로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을 펼쳐야 할지, 그리고 마무리로 저의 의견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전라남도의 불편 사항입니다. 저는 현재 전라남도 강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느꼈던 전라남도의 불편 사항은 강진 말고도 전라남도 곳곳에서 이런 쓰레기 더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은 2008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곳곳에서 이 쓰레기 더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경고문을 따르지 않거나 TV와 같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수거 신청을 한 후 버려야 하는 쓰레기들조차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쓰레기 더미들은 심한 악취와 시각적, 후각적 불쾌감을 일으켜 지나는 사람들에게 특정 거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세워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안 중 첫 번째는 각 지역에 있는 쓰레기장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깔끔하고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나 평소 쓰레기가 많던 거리를 기준으로 일반 쓰레기통과 배터리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소 쓰레기 때문에 지저분하던 거리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골목에 벽화를 칠하거나 식물을 기르는 등으로 사람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방안은 각 지역이나 전라남도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지요. 현재 이 문제는 쓰레기 양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비 효과라고 아시나요?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큰 태풍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기에는 이 문제가 작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몇 년 후, 또 몇십 년 후에는 우리에게 더 큰 태풍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여자중학교 윤빛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개인 참가자 발표는 목포 제1여자고등학교 김나현 청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제1여자고등학교 김나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프로젝트의 제목은 청소년 지역문화 체험키트로 언택트 활동 지원입니다. 발표는 문제 제기, 문제 원인, 문제 현황,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이 불편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련 활동이나 체험 활동, 수학여행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원의 수업 등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자제되면서 교내 활동에도 제한이 갔는데요. 지루한 일상생활로 이로 인해 지루한 일상생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갔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수요의 급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일단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언택트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직접 체험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면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유사 상황에 대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문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공연 관람이나 돌봄, 제한적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역문화와 연계된 체험키트 개발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지역문화 체험키트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먼저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홍어라면, 고구마빵, 해양 케이블카, 천사대교, 퍼플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체험키트를 개발합니다. 그 예로는 지역 먹거리 문화 체험키트, 근대 역사 문화 관련 우드 버닝, 퍼즐, 보드게임 체험키트 등이 있습니다. 또 VR, AR 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를 활용하여서 수련 활동이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쪽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키트를 활용한 활동이 그런 기회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다양한 체험 키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키트의 사용으로 시간적,
지역적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체험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 특성화 체험 키트 개발과 이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목포 제1여자고등학교 김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참가자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순천여자중학교 김윤서 청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여자중학교 김윤서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아침 등교 초, 중, 고 학생 전용 택시, 통학택시 시스템 도입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현황 및 문제점, 정책 설명, 기대효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초, 중, 고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등교할 때 어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나요? 라는 설문조사 결과 48.6%의 학생들은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41.2%는 자가용, 6.8% 도보 이용, 3.4% 택시 순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 수의 수십 배를 차지합니다.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가격이 싸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택시는 빨리 도착하고 편하지만 비싸서 부담된다. 그래서 부모님 차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정 시간에 많이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서서 오거나 만원버스에서 콩나물을 대용합니다. 심지어 타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처럼 공기로 전염되는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며 밀집도가 높은 아침버스 안에서의 위험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이 적거나 버스를 놓쳐 지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속한 학교보다 거리가 먼 곳에 사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불편한 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침 등교 학생 전용 택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몇몇 택시에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학생 전용으로 바뀌는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의 광역버스처럼 몇 개의 학교를 묶어 줄을 서서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4인 커플을 하거나 다음 내릴 학교 학생과 커플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인 택시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300원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가는 장소를 학교로 한정하여 가도록 만들며 대중교통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의 학생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택시가 올 수 있도록 원거리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통학택시 기사의 과속이나 불친절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통학택시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학생들을 많이 태우는 기사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해당 택시를 탈 때 교복을 입거나 학생증을 보여주어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전용 택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때 발생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1.2%의 자가용 등교 감소와 이로 인한 학교 앞 교통 체증 해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생 전용 택시는 기존의 택시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일부 나쁜 기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다수의 사람을 접촉하지 않기에 버스보다는 더욱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은 더욱 충분한 숙면과 아침 시간을 확보하고 등교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영업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 참가자 발표를 마치고 단체 참가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서지인 외 2명 시상자들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상자들 팀 발표자 서지인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성교육입니다. 10대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 여학생이 약 5%, 남학생이 약 10% 가까이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교육은 가장 실질적이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성교육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교육이란 젊은 남녀에게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주기 위한 교육입니다. 두 번째 챕터,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 성병, 성폭력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바람직한 성행동은 그 자체가 생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교육은 그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밑에 보이는 4가지의 큰 문제점들로 이렇게나 필요한 성교육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 성교육의 문제점 및 현황.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성교육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남녀 따로 성교육을 해왔습니다. 셋째, 성교육에 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교육을 하는 것은 성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성교육을 하면 나눠주는 콘돔은 성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다섯째,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예컨대 성교육을 할 시간에 입시 준비를 하고 다른 교과목을 배우는 것이 낫다. 인터넷만으로도 성교육이 충분하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도움 정도에 대한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국가 통계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28점이, 잘 모르겠다 30.1%였습니다. 그중 성교육이 도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수치는 성교육 시간이 부족하다 7점이, 성교육 교사가 전문적이지 않다 9, 성교육 교재가 재미없다 18점이, 학년별 성교육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다 34.1%로 통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째, 성교육을 진행하며 올바르지 않는 정보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성관계 때 여자가 남자를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고 생리혈이 세면 안 되는 이유가 남자의 성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불법 촬영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남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이 여자친구는 나의 소유물이 나만 보고 아껴주어야 한다. 남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라고 교육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들은 유튜브 서비스 뉴스로 제보된 실제 학생들이 성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챕터, 성교육 문제점의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권고하는 성교육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방법이란 무엇인가?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컨대 낙태 찬반 토론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사용한 성교육을 진행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중학생들에게 처치했을 때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실험 집단의 성태도를 긍정적, 포괄적,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음란물을 무조건 보지 말라는 내용보단 음란물을 보고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잡는 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성교육을 강의식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강사와 학생의 1대1로 상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소수자에 대한 성교육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챕터,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성범죄 발생률 감소. 둘째,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셋째, 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음. 넷째, 성범죄 및 성교육에 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음. 다섯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여섯째, 성소수자 차별 감소. 마지막 6번째 챕터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지금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성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과 이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점을 토대로 우리는 더욱 발전된 성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발표를 청강하신 후 자신이 교육했던 성교육이 올바른지를 판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바르고 더 나은 성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원지우 외 3명, 나비효과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비효과팀의 박영민, 오로라, 원지우, 이주미입니다. 저희 팀이 이 발표에서 제시하고 싶은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방 성교육을 제대로 하긴 하나?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보던 반응들을 바탕으로 성교육의 한 장면을 짧은 이미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셨나요? 잘 모르셨겠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서도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선생님이 학생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적하거나 올바른 성인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성교육 교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재밌다, 신난다라는 말로 표현한 책은 학생들이 성관계를 그저 쾌락의 도구로만 인식하게 만들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그림 속 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2020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부되었던 책입니다. 이는 사고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 성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성관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성에 무지한 학생, 음란물로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학생과 지루하고 따분한 성교육에 실증을 내는 학생까지 형식적이고 이론만을 추구하는 현재 성교육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처럼 저희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임에 관한 지식이나 성폭력 예방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고, 학생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생물학적 성만을 중시하고 영상이나 그림만으로 교육을 받아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전남에서 배운 성교육은 제3의 성을 무시하며 묵인하는 경향 또한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교육은 학생들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틀에 박힌 성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성교육을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교육의 주체는 학교, 학생, 가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동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교육은 5세부터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아동 성교육 의무화는 아이들이 성인식을 올바르게 길러주고 성을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3의 성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제3의 성을 지닌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한 게 현실이기에 더더욱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위 주체인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성교육 방안은 성의 소중함에 관한 매체를 가정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아이들이 자신의 글씨로 성교육책을 만들어 보면서 성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거나 우리 지역 성 안전지도를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성범죄 위험성을 줄이고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지낼수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아이들이 성의 소중함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쉽게 접하고 어른과 아이의 성에 대한 대화가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주체화되어 시행할 시스템은 미국의 Q&A 성고민 상담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는 선생님께 성에 관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묻는 것을 여러 문제로 인해 꺼리고 있지만 이 시스템을 휴대폰 어플로 만들어 익명으로 질문하게 되면 실제로 성 관련 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듣고 올바르고 정확한 성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매개체를 생성해 줄 수 있으며 익명이기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미국의 육아 시뮬레이션입니다. 육아 인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육아의 어려움과 책임감에 대해 직접 체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성관계로 만들어질 결과에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팀은 새롭다의 수우리말인 세라를 넣어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교육인 세라 교육을 연령별로 나누었습니다. 학생이 바라는 성교육, 국가가 청소년에게 적용했으면 하는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당연한 것,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성관계 시 전제가 되어야 할 사랑, 그에 따른 책임, 그로 인해 태어난 생명, 이러한 가치를 더 강조한 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해결 방안을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성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현재 증가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제외한 제3의 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성이란 더 이상 부끄럽고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세라 교육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김동영외 RPK 팀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RPK입니다. 발표는 정책 제안 동기, 정책 목표, 정책 소개, 정책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정치 및 시사 이슈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위 문제에 대해 특히 심각하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재작년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저는 이 신문은 사회를 반화하고는 창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개인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사설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설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위해 신문스쿨의 소모임 조직을 희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이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소모임 구성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학생들이 정치 및 시사 이슈에 큰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던 저는 학교, 개인, 지자체 차원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해결할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서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 차원에서 학교 이슈, 지역사회, 시사 문제를 주제로 하는 교내 방송을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형태인 GPP 사업을 통해서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P 사업이란 고음 Political Participation의 약자로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내용을 교내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희망하는 내용이 시사이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학생 자체와 특색사업에 대한 참여도 및 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실제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선정하고 교내 방송을 한 후에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발표 내용은 논술문의 형태로 요약하여 자료를 학교 측에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된 글은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학교신문에 일부 게시되고 간행물의 형태로 출판됩니다. 이 특색사업으로 학생들은 좁게는 시사 이슈에 대한 학습에서 넓게는 학교 내 불만 사항에 대한 의견 표출을 통해 이것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위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학교 간 네트워크 연결이 핵심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 전남 내의 학교 연락망을 바탕으로 이 활동에 참여 가능한 학생을 파악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자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개설된 플랫폼에서 학생들은 GPP 사업으로 일컫는 활동을 통해 파생된 논설물을 플랫폼에 게시합니다. 이것에 멈추지 않고 학생들은 논설물에 대한 반대 및 보충 의견을 공유하여 그 이슈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갑니다. 이 과정으로 학교 내에서 논의되었던 이슈를 타 학교로 확장, 발전시킴으로써 건전한 토론 문화를 위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민주주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모티브가 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지역사회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의 제안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공감과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찾는 단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민주주의위원회 역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나와 직접 자신이 느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해 정치 참여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열린 토론과 사려 깊은 수비를 거쳐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들의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해 지역자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공의 문제 해결을 이끄는 주체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더 나아가 중앙정치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더 잘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조인인회 4명, FTBW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전남교육청소년위원회 야물고라는 정책 아이디어로 나오게 된 FTBW입니다. 저희 FTBW는 For the Better World, 즉 더 나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유명한 랜드마크나 특산물을 놓치고 여행해서 돌아와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3년간 진행되는 학교 축제에서 매번 똑같고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다른 학교의 축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희는 이처럼 청소년 자치활동의 비활성화와 지역 간의 소극적인 교류를 전남 지역의 문제점으로 삼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 지역의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바로 전남교육 청소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인데요. 대학교 연합동아리와 학생의 자치기구라는 두 조직에서 모티프를 따온 연합자치기구의 특성을 띤 청소년위원회입니다. 이 청소년위원회는 총 4가지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책의 기본 진행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인데요. 전남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와 전남 내 지역 간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이 정책은 진행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모이는 장소와 회비를 제공받아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도교사 4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전라남도 소재의 5개 시, 17개 군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참여 대상으로 한정하였고요. 네 번째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군이나 시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 회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부서별 대표들이 회의를 학기 중에 한 번씩 진행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위원회 선발 과정에서 바텀업 방식을 차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원서 제출 후 1차 통과를 하면 2차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후 학교 측에서 최종 선발을 해서 통과한 학생은 청소년위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후 합격자끼리 모여 투표를 통해 지역 대표를 선발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청소년위원회 선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위원회를 4가지 부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홍보부입니다. 홍보부는 지역 내 청소년 의견 수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지역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내 청소년 의견 수렴 커뮤니티라 함은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정책에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는 대숲, 대전 방식을 차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로 공존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시 지역위원회에서 전남 단위로 공존화를 추진하도록 규정을 정해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서는 안전부입니다. 해당 지역의 안전상의 문제나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치부에서는 청소년 위원들 간의 소통망을 구축하고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행사부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만한 자체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자칭으로 정해본 싹 다 여기 모일 함께라는 축제에서는 꿈과 학기를 모토로 운영이 되는데요. 1학기에서는 위원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문을 쌓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지역 내 답사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활동은 전남을 4지역으로 소분할한 후 운영될 것이고요. 1학기의 활동 내용들을 바탕으로 2학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지역 전체 박람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 전체 박람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제안한 이번 정책에서 기대되는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민주시민 역량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청소년위원회 활동이라는 전남만의 차별화된 특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이 당연히 증진되고 사회 참여가 증가되며 이래 전남 인재까지도 발굴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남 내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고 여섯 번째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남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전남은 청소년위원회로부터 비롯될 것이란 것을 저희 팀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윤서연회 4명 18보우투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다름을 제안한 목포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발표자 윤서연입니다. 제안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들이 기획되고 진행될 때
청소년 참여기구에 속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수렴되지만 그 외 청소년들의 의견은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의식은 높은 반면 참여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청원이나 국민신문고와 같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많았지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의 의견이 전달되기 때문에 전남 청소년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문고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용도로 사용을 할 때에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해당 게시글에 대한 동의수가 기준량을 넘었을 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청소년들은 포인트를 모아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방식으로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할 때에도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규제 방식입니다. 정책 제안과 무관한 내용이 올라왔을 때에는 청소년들의 판단을 통해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경고 조치가 계속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게시가 금지됩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 알림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식 계정에서 올린 대회에 대한 홍보나 설문조사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업로드되면 청소년들에게 알림이 제공됩니다. 청소년들은 알림을 받고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빠르게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 반영 결과를 공유하고 남도남이의 게시글이 남도남이 정책으로 불리는 것처럼 사용자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정책 이름을 설정하고 부르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배지, 인증패와 함께 인증 마크가 부여됩니다. 다음은 홍보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있는 청소년 기관에서 1차적으로 홍보가 진행된 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전라남도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앱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먼저 흥미를 유도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고 참여를 통해 권리를 누리는 일이 어렵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실현을 통해 뿌듯함과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표현이 가능해짐으로써 올바른 사회의식을 함양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른이 아닌 청소년들이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청소년들이 국민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제안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방이라는 뜻을 지닌 청소년 다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제안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팀입니다. 김진호의 2명, 신광역사탐정사무소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평신광중학교 역사탐정사무소에서 나온 탐정의 김혜진, 탐정이 김진호, 탐정상 전혜원입니다. 저희는 외면받는 우리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례는 전남의 고분은 우리 지역의 고분, 다른 지역의 고분, 우리 지역의 고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의 고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남도에 고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2011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1979기라는 엄청난 수의 고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지역의 일부 고분은 경주의 천마총보다 크고 무덤의 양식이 다른 지역보다 다양하며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수준에서 독보적입니다. 한 예로 나주 신천리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들어보면 이 금동관은
다른 지역의 금동관에는 없는 내관이 함께 발견되어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남 지역에서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의 고분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무가십 속에 소중한 문화재인 고분은 방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장성과 나주 그리고 한평영왕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장성과 나주입니다. 수많은 나무와 풀이 고분 위에 자라고 있고 주변의 농경지가 점점 넓어지면서 고분이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평입니다. 마산리의 고분군은 고분의 정확한 개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측량 중 도굴의 흔적을 발견하고 급하게 발굴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이후에도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파헤쳐진 고분은 나무와 판과 천막으로만 덮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비바람 속에서 고분의 석실은 무너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금산리 대형 고분은 경주가 자랑하는 천마총보다 공주가 자랑하는 무령왕릉보다 규모가 큰 고분입니다. 사진처럼 이 고분 역시 발굴조사 후 구덩이를 나무 앞판과 천막으로 무성의하게 덮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이 고분은 정상 부분에 누군가의 무덤도 자리하고 있고 고분으로 가는 길은 밭으로 막혀 있으며 사진으로 보실 수 있듯이 고분 앞의 문화재 안내 표지판은 이미 글자로 모두 지워져 그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광의 월산리 고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남 지역에만 존재하는 장고형 고분입니다. 장고형 고분은 고대시대 한일 관계를 풀어줄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고분입니다. 이 귀중한 고분 역시 위에서는 여러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었고 심지어 폐자재가 쌓여있기도 했습니다. 이 고분의 주변도 논밭이 넓어지면서 원래 고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고분과 비교해볼까요? 경주와 부여의 고분군은 모두 세심한 관리와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문화재로서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분은 귀한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고 규모도 경주보다 부여보다 큰 고분이 있으며 그 숫자도 더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고형 고분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탐정사무소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급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고분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고분이 빨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고분에 대한 관리와 보호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농경지로 사용되거나 여러 공사 등으로 크게 파괴되거나 완전히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문화재로 제정되어 있는 고분조차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고분의 정비 과정에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정비되어 원래의 고분 형태와 규모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심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아끼고 지켜나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만이 우리 지역의 외면받는 역사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분이 사랑받고 인정될 때까지 신광역사탐정사무소에서는 언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정현민 외 4명 글로리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 확실히 일어설 수도 있을 때 일어서자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글로리팀의 정현민입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문제점 및 현황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종료로 만 18세에 시설을 떠나게 되면 1년간은 법정 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립 후에 휴대폰 개통이나 부동산 계약 등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로 임대료 1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자립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시행되고 있으나 진로와 실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보호종료 아동 통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시설 자립 수준 평가 대상자의 주거 현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의 지원으로 전세주택 혹은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17.5%, 자립지원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5.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에서는 보호종료 연령이 만 18세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만 19세로 사용 조정하고 현재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학 진학, 질병 등의 별도의 요건을 없애서 보호종료 청소년의 요청만으로도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호종료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원스텝 서비스를 위해 가칭 블루 아이코놈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 시행을 통해서 주거, 경제, 생활, 교육, 지원을 일원화하고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현장 활동 강화,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통합 지원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사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 진출 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자립지역 정책 중 전라남도가 우수 모델로 자리 잡고 감동을 주는 맞춤 복지로 보호종료 청소년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황관연 외 4명, 전라남도 정책기획부 3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청소년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전라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기획부 3팀장 황관연이라고 합니다. 정책 발표를 하기 전에 앞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 정책 제안, 그리고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의 사망사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8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에서 9세 사이의 교통으로 인한 사망률이 2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10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3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보행신호등이 없었으며 스쿨존인데도 불구하고 스쿨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 후에 민식이법의 모티브가 됩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이를 치고 멈춰섭니다. 사고를 당한 9살 민식이는 4살짜리 동생 손을 잡고 건너편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물론 운전자는 3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였으나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해 생긴 것처럼 저희는 첫 번째 정책으로 옐로카펫 설치를 제안합니다. 옐로카펫이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란색 타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2명의 청소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옐로카펫은 전남에 단 10개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전국 887개 대비 1% 정도의 낮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횡단보도 잔여 표식의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깜빡거리면서 숫자나 삼각형이 줄어드는 형태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횡단보도 잔여 표식인데 교통에 대해 미숙한 청소년은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뛰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어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7,000여 대의 신호등 중 34.6%인 2,000여 대만 설치되었고 이는 전국 평균인 40.3%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년간 발생한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7,000여 건에 이르지만 자녀시간 표시기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위 두 가지 정책 제안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옐로카펫 설치에 따른 분석 연구를 보면 일반 횡단보도의 차량 평균 속도는 33.6km인데 반해 옐로카펫 설치 횡단보도에서는 19.1km로 56%의 감속 효과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청소년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낮은 속도로 인해 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자녀 표시기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특히 높은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시간 확인으로 인해 청소년 스스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운전자가 노력한다면 줄일 수 있는 교통사고, 청소년의 안전은 모두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김다슬외 1명, 김다슬, 이은지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라남도 사회참여 발표대에 참가하게 된 김다슬, 김은지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요. 늘어나는 쓰레기, 줄어드는 지구 생명입니다. 저희는 오늘 쓰레기 문제들을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쓰레기통을 만들어주라는 사람도 있고 5년간 4톤이나 수거했는데 정작 버려지는 양은 18만 톤이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곳곳이 쓰레기산이며 과일 포장, 재포장 줄이고 일회용품 가격을 올리자 인류에게 커다란 일이 닥칠 것이다. 미래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안을 내봅니다. 저희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좋은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3살 벌은 여기까지 간다 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그만큼 어렸을 적 교육이 중요하단 말인데요. 따라서 저희의 첫 번째 의견은 조기 교육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점,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 등 실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 지식을 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해 생활 방식으로 물들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우리들의 미래이자 새싹인 어린 아이들에게 교통교육을 알려주는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전라남도에 남는 공원이나 버려진 공간에 어린이 환경교육공원을 만들어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서는 체험학습으로 어린이 환경교육공원으로 가서 환경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결 방안입니다. 여러분은 쓰레기통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쓰레기통에 대하여 그리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저희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야말로 환경을 수선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사람들의 쓰레기통을 보는 시선을 바꾸고자 이 제안을 해봅니다. 바로 세대별 캐릭터 쓰레기통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제가 그린 예시 그림을 보시면 세대별에 맞춘 캐릭터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동작을 취하는 캐릭터가 옆에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호감이나 관심 또는 어린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여기 쓰레기를 버리고 있네, 나도 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쓰레기통 디자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살짝 디자인을 하시면 옆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라는 등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캐릭터를 가지고 전라남도 캐릭터와 우리 지역 캐릭터를 가지고도 세대별 캐릭터 쓰레기통도 만들 수 있고요. 관광 산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쓰레기통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방문에서는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쓰레기통 인정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세대별 캐릭터 쓰레기통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노소 실용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신청이 가능한 그런 공모전을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자 김은지, 김다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정영주의 4명, 일하는 청소년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청소년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전라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성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차례는 정책을 제안하게 된 동기 및 필요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정책의 자세한 내용, 마지막으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분들은 일을 하기 전 나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표를 보시다시피 나이별로 일할 수 있는지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 다릅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 중 주 15시간 일했을 경우 유급휴일이 있다는 것과 청소년은 일주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에 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예를 들면 현재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인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에 8,000이라고 적으면 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목포시민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센터에서 15개의 특성화고 3학년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이때 91%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부당한 대우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기수당을 포함한 시간 외수당, 야간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등에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 대타근무 강요, 수습기간 응급 미지급, 지역할 경우 벌금 강요 등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목포지청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대다수가 사업주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 부대 신청에 나선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목포지청 2015년 기준으로 목포지청 진정 건수는 연수 근로자 진정 건수는 28건으로 전체 노동자 진정 건수의 1%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사업주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지 않고 2018년 기준 전남 내 402명 중 94.1%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으며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고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1,881명의 노동 청소년 중 54.3%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65.8%는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일하는 청소년 팀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노동과 부당한 일에 대처를 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추가 구축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목포, 순천 이 두 곳에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목포, 순천뿐만 아니라 번역별로 세분화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추가 구축한다면 각 지역별로 시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사 초청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개인 멘토링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에서 학교의 강사를 초청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개인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교육감사단 운영입니다. 1388 전화나 대병상담, 경찰, 그리고 노동권에 관한 전문가들을 수용하여 상담원 및 교육감사단을 운영합니다. 위 같은 내용들이 제안이 잘 수용된다면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으로 청소년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게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 사업주, 정부의 협력 시스템으로 더 나은 노동 현장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질의응답을 받을 수 없겠는데요. 이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발표한 일하는 청소년팀의 발표자 이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송정환의 3명 열기구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참여기구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열기구팀의 송정환입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회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전라남도 내에는 23개의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28개의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기구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시군 및 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각 지자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의 인지도가 낮아짐에 따라 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에서 실시한 2019 전국 청소년 지표 기초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청소년 전체 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질문이 5점 축도 중 약 2.8점으로 청소년들이 정책 참여 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2019년에 도내 22개의 시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한 전남번대기 삶은문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약 476명 중 225명이 옳음으로 답해 55%의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기구는 청소년 참여기구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라남도 참여기구 포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포털을 구축하여 각 지자체 참여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각 지자체 참여위원회의 정책을 등록하여 서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28개 소 운영위원회에 행사 정보 등을 등록하여 공유하며 서로 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지역의 청소년 참여기구 SNS를 확대하여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청소년 참여기구의 SNS를 구축하고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운영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홍보를 하면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시군구 간의 정기적인 교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류 캠프, 다른 지역 참여위원 간의 초청 등을 통해 서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정책 제안 내용을 토대로 더 체계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루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도내 청소년 정책 통합체계 구축으로 정책 제안 및 참여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으로 정책 참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자체의 필요 정책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여 향후 전남만의 정책 수립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교류 활동으로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간의 팀워크를 다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김서윤 외 1명 청아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아팀의 발표자 강서연입니다. 저희는 교육 분야의 청소년 시설 중심 진로 직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때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활동시설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발표는 첫째, 제안 배경, 둘째, 문제점, 셋째, 제안 내용, 넷째,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본인의 진로를 정확하게 결정하셨나요? 저를 포함한 많은 중고등학생은 진로보단 그저 학업을 중시하며 학교 생활을 하다 고2, 고3이 돼서야 입시를 위해 다급하게 진로를 생각하고 결국 성적에 맞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돼서 방황하는 기간이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에 진로 직업 교육이 변화가 급속화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부족해 청소년들은 결국 늘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의 청소년 시설 및 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 전문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그래프는 대학 졸업 후 청년들의 전공의티 취업 실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졸 취업자 중 약 30% 정도가 전공과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를 더욱 완벽하게 해석했을 때 전공의티 취업률은 4년제 대학이 50.4%, 전문대가 49.8%로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로 취업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초, 중고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교육에서는 교재 중심의 이론 교육과 꿈길 사이트를 통한 교과 중심의 꿈길 사이트를 통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중등교육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탐색 및 체험보다는 교과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고등교육에서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나 입시 중심의 교과로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고등에는 진로 담당 선생님이 계시지만 실용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시설 현장에 전문적인 교육 지도사가 부족합니다. 청소년 시설에서 전문적인 진로 직업 활동을 하고 싶어도 상담 및 지도를 해줄 전문적인 지도자가 부족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회계성 프로그램 뿐입니다. 단지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만 운영하여 청소년 시설임에도 전문적 활동이 미비하다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진로 직업 관련 시설비를 지원 공모 사업 실시를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체험시설 및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을 했으며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소요 예산은 약 32억으로 각 1개 시설당 1억 원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부 등록 민간 자격증인 진로 교육 지도사를 이수하게 하여 진로 직업 교육 지도사를 양성하면 청소년 전문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교육비 지원으로 약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인문계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교육 및 체험의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고자 생각됩니다. 인문계 청소년 중 입시보다 사회 진출을 원하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식 변화 계기를 마련하며 청소년 시설로서의 교육적,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 및 직업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는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에 대한 교육 및 체험 기회의 확대, 청소년 활동 및 시설 이용의 증가, 청소년 지도자들의 능력 및 학습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가 양성으로
사회 발전에 연동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 일자리 취업 실업 문제를 극복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와의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김서연 외 3명 5지방회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보지? 오늘 5지방의 불법주차 나온다는 날이구나. 그거나 가볼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5지방의 채널의 김서연, 이유진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올린 공지 다들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남 불법 주차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지금 전남 한평이라는 곳을 어느 길에 와 보았는데요. 와, 불법 주차 문제 너무 심각한데요? 저기 주민분 지나가시네요. 제가 주민분께 가서 불법 주차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불법 주차의 문제점에 관해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당연하지. 방금 보니까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는데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불법 주차 때문인가요? 돌아버리겠어. 차들이 저기 주차되고 인도에다 이 짓거리 않게 지나갈 수가 없다니까. 저도 방금 걸어와 봤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말이야. 이놈의 차들 때문에 저기 앞에서 얘기하느라 횡단보도 건너라 어깨가 pun져져 버렸다니까. 네? 이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마. 내 심장이 벌렁거리네. 나 장애가 돼서 아가씨들 열심히 하고 와. 여러분, 사람이 다쳤을 때요. 저희가 이 불법 주차의 심각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혹시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불법 주차란 주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말이요. 혹시 오시는 길에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저희도 방금 길을 걷는데 도로에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불법 주차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전남 현황군에는 위천교를 비롯해 약 10개 가량의 교량이 있는데요. 이 교량에 양쪽에 사람들이 다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도로교통법 제30선조 제1항에 터널 안과 다리 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에 취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저희도 한 가지 알아온 게 있는데요. 전남 여수시 고속도로에서 한 화물차가 굵은길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해서 다른 승용차가 길을 가다가 보지 못하고 사망자가 무려 3명이나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경찰관님, 혹시 불법 주차에 대한 대응 방안은 따로 시행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만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법은 전문가 인접한 도로에 불법 주차만 신고할 수 있었기에 아이들의 중통학로여도 전문가 인접하지 않아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예요. 그럼 지금이야말로 문제 해결사가 나타날 때이네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그럼 괜찮으시면 제가 바로 데려다 드려도 될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지금 찾아오셨죠? 저희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일단 해외 해결 사례들을 찾아와 봤는데 듣고 같이 논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해외 사례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본에서는 불법 주차를 할 만한 틈을 최대한 밀어서 불법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또한 유럽에서는 가로변 주차 유료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 시간을 제한하는 형태로 불법 주차를 통제하곤 했어요. 일본에 주차할 만한 공간을 메우는 것은 정말 좋은 방안인 것 같네요. 불법 주차를 막도록 줄타리 설치하면 불법 주차 막기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주민들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죠? 이 방법 외에는 차가 갓길에 주차하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에 경고 화면을 띄우거나 경고음을 울리게 하는 건 어떠나요? 경고 화면이나 경고음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 주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논의한 대책을 실행하면 도로 공간과 보행자 시야 확보 등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힘내는 의미로 전남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전남 화이팅!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또한 영상 속의 해결 방안들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불법 주차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안녕!
이상으로 5지방의회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5번째 단체 참가자 발표입니다. 김지우의 2명 라온하제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라인 수업을 연계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할 라온하제 국어정맥여자고등학교 김지우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다양한 시도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을 현재 코로나19를 잠시 시행하였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함으로써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경은 일단 아파트 신축 수가 너무 늘어남으로써 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그렇게 아파트가 신축되고 학교는 세우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계속 과밀학급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또 교육 복지를 평등하게 유지하고 생활 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제안 3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급 편성 기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현재 학급 편성 기준은 이렇게 A, B같이 반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학생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고 어려움만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 교실제 운영, 무학년제, 고교 학점제 등 다양한 자율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자 노력하는 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청소년의 생활 실질조사를 하였는데요. 청소년 총 1,200여 명을 조사하였을 때 온라인 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약 70%로 대부분 만족하는 편향을 보였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자면 추천제, 성적순이 아닌 청소년의 직업 흥미도나 직업 적성 등의 개개인의 특성에 주목하여 맞춤형 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수업 시범학교를 하면서 아직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하고 또 교우관계 등을 익혀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정기적인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학생들 특성에 맞는 교과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미래인들을 양성할 수 있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에서 학생들과 교사 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지금까지 총 19편의 개인 단체 참가자들의 발표 영상을 보셨는데요. 참가 청소년들의 영상만으로도 참여 청소년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총 5분의 전문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셨는데요. 심사위원님들의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좌동훈 연구위원님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심사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좌동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심사를 맡아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게 이제 글로써 보여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쁜 마음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했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완하면 더 좋은 제안서가 되고 더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제목 구성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목이라고 한 것은 그거 하나만을 보더라도 뭔가 이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제목이면
여러분들이 글로써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제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안서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의 표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드러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결과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점만 보완한다면 추후에 다시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안하거나 누군가한테 의견을 제시할 때 훨씬 더 훌륭한 제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제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이상훈 원장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이상훈 원장입니다. 올해부터 드디어 우리나라가 18세 참정권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간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공부해야 할 나이다, 사고가 미숙하다 이런 이유로 미뤄왔는데 오늘 전라남도 사회참여 발표대회가 이것이 단순한 기우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변 환경부터 또 교육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 문제까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원숙하고 또 미래지향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화상으로 진행된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또 청소년들이 미디어 세대인 만큼 또 발표들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가 더욱 해마다 발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지금의 주인공, 지금의 사회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미래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준 교수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심사에 참여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좀 우울해 있었거든요. 우리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사업들이 또 교육도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전라남도하고 청소년 미래재단에서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청소년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심사를 여러 가지 그 정책 제안들을 봤는데 특별히 청소년 종합지원 서비스 알림 앱이라든가 청소년 정책개발, 앱개발 정책,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그리고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에 관련된 그런 정책 제안들은 들으면서 정말 궁금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런 기회가 우리 전라남도 청소년들이 더 발전하고 보다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목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장보윤 센터장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장보윤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현장 정책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청소년들이고 또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시일성에 맞게 다양한 영역에서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해주신 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현장의 활동가로서 힘이 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또 행복한 변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청 희망인지육성과 안선영 주무관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었으면 했던 점에 대해서 생생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청소년들이 관심이 있어 했던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심사와 더불어 심사평까지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내사항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의 최종 수상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심사위원회 점수와 온라인 심사위원단의 점수가 합산되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됩니다. 최종 수상자 발표는 9월 16일 오후 2시 이후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